네, 누적 수익률 총 154%입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거의 10% 가까이 이상 올라가줬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국제약품부터 휴마시스까지도 잘 가져왔습니다. 다음 보시죠. 네, 체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 제약, 오텍까지 다 잘 가져왔고요. 동일고무벨트, 써니전자 두 번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모두 13.4%, 15%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네, 스맥, NHN, 에이텍은 이제 마이너스도 있고요. 서현탄메탈 7%, 진양산업 7% 수익 내고 맞습니다. 다음 보시죠. DY파와 뉴지랩은 조금 손실이 났었고 IA, 우리기술투자 수익률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현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포트 드림시큐리티와 사마알미늄 들어와 있는데 오늘 이제 10% 정도의 손실이 좀 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전날에 과대 낙폭이 맞았던 시장 상황도 있었고 AS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네, 드림시큐리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시큐리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 빠지면서 같이 밀렸다가 저점 부근을 살짝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한 4일 정도 횡보하던 가격대 부근을 오늘 이탈시켰다가 아래 꼬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가에는 일봉상의 이제 62평선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고 내일쯤에는 뭐 5일선 위로 종가 안착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단기적으로 시장 흐름과 함께 좀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이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역시나 그 추세선 하단 부근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지금 저점을 잡고 좀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결국은 시장이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시장을 잠깐 말씀을 또 드리면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락 트렌드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 저점 구간에서 월요일날 제가 화요일 전략 드릴 때 장 하락 출발하면 겁줄 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단기적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추세대 하단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820포인트가 중심 가격대예요. 그래서 요 가격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오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지면서 사람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주말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증시가 요즘 계속 선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봉이 나온 것도 우리는 미리 선행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급락이 나오면 이제 미국 증시 선물 시장 반등 흐름이 나오는 부분과 같이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월요일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요게 지금 보면 오늘 뭐 종가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지금 한 800포인트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5일선 위에서 코스닥 이평선, 5일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마무리된다 하면 한 820포인트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 지나고 나면 이제 미국에 대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만약 이제 불복해서 각자 간에 이제 법률 문제로 번지지 않는다고 하면 미국 시장은 불안 요인이 사라지는 부분이 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단기적인 반등 흐름 만들어질 건데 시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장은 앞으로 반등이 나와도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종목들에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드림 시큐리티 역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세대 하단 부근에서 아직 추세를 단기적으로 완전히 위로 돌리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저점 부근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돌릴 가능성이 시장과 함께 좀 더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한 4,200원까지 단기적으로 상단에 이제 저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을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등이 나오면 종목들도 따라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도 받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로 문자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저희 이제 종목 하나 더 있죠. 삼화알미늄. 삼화알미늄도 AS 좀 받아볼까요? 네, 삼화알미늄은 이제 대선 테마라고 설명을 제가 드렸죠. 김부겸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김부겸 이제 그 요번에 민주당 당대표 선출해서 이낙연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서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당대표가 되면 대권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당대표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권 출마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지금 그 정 총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서울시장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정 총리 역시 지금 대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차기 총리는 누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김부겸이 지금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렇게 또 차기 총리로서 이제 거론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권 주자이기도 하고 총리에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시장 보궐선거라든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서울시장 후보로도 지금 좀 거론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이번 대선뿐만이 아니라 뭐 몇 년 후가 되겠지만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살아있는 인물의 관련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상단에서 이렇게 이제 추세 올리면서 올라가다가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현재 지금 박스권 흐름에 이렇게 놓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 구간을 좀 지지를 해주던지 뭐 살짝 이탈을 하고 올리던지 할 가능성 높은데 어찌되었던 조정이 나올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꼭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등할 때 추격하지 마시고요.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한다. 이런 관점으로 대선 테마는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뭐 그런 관점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 대부분 여러분들 방송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세연탄메탈이라든지 써니전자라든지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들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두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한 종목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잘 아시는 종목이 된 것 같고요. 한 종목은 좀 생소하실 텐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이 KR모터스입니다. 자, KR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2륜차, 3륜차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다가 최근에 두 분기 연속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019년 결산 때 무려 마이너스 155억이었어요. 적자를 크게 봤죠. 그런데 2000년도 들어서서 1분기에 지금 한 12억 정도, 그러니까 상반기에 12억 정도 흑자를 달성하고 있고요. 두 분기 연속으로 지금 흑자가 달성되고 있습니다. 19년도 결산은 250억 정도 적자였네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종목이다 보니까 상장 폐지는 실적 부분에서는 뭐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적자 계속 나와도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주가도 지금 바닥에 있는 부분이 그 이유 때문이고요. 그런데 지금 중국과의 합작 법인으로 이륜차 부분을 진행을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중국에서 이제 타 지역으로 수출을 하는 거죠. 수출이 굉장히 이제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을 뭐 바닥에서 이제 사가지고 뭐 크게 먹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이 이제 다 같이 좀 움직이고 수소나 이런 그린카 관련 쪽이 괜찮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KR 모터스 흐름 보시면 9월 달부터 해서 지금 우상향 흐름으로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 이륜차를 R&D 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좀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 나왔다가 시세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데요. 써니전자입니다. 써니전자는 뭐 정말 저희 도노리포트에서 한 2번 정도 수익을 냈고 그리고 뭐 노란톡방에서도 뭐 제가 계속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들여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저점 구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도 한번 후보군으로서 이제 이야기 드리면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세 한번 주고 지금 5일선 위에서 안착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계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선 테마들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년 3월이 이제 보궐선거면 그리고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면 대권 주자들 지금부터 유심히 좀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너무 크게 오른 섹터보다는 바닥권에서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조정이 한번 나와준 종목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써니전자가 그런 부분에서 좀 부합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 번 더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두 종목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두 종목은 KR 모터스와 써니전자였습니다. 이 중에서 도너리포트에 편입이 될 종목이 오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공개가 됩니다. 3시에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서울경제TV 이주현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여기까지 들어봤는데 요즘에 금융지주 섹터도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금융지주 관련주들은 제가 그 중장기 종목으로 보시는 종목들 중에 KB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신한금융지주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제가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12월 말에 어차피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요번에 코로나19 이후에 주가 별로 올라온 게 없어요. 거의 바닥권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섹터고요. 지금 뭐 KB금융이라든지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좀 비슷한 흐름이에요. 보면 요번 조정 때 크게 밀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추세는 상승으로 지금 돌려놓고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매수하기는 약간 좀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만약 여기서 조정이 좀 나와준다고 하면 매수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12월쯤에 이제 배당 결산일이 다가오게 되면 주가 좀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한 4만 못해도 한 4만 5천 원 정도는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고 만약에 시세 차익이 아니라 배당을 받겠다 하시면 그냥 사셔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최대한 저점에 사셔야 되겠고요. 그냥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할 부분에 대한 시세를 노리시겠다 하면 조정 나올 때 매수하셔가지고 한 5%에서 10% 정도만 노려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